여름에 골프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두 가지. 요즘 한낮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라운딩하기 힘드시죠? 저도 일하기 많이 힘든데요. 날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진짜 힘든데 골프장에 잔디랑 풀들은 엄청 쑥쑥 자라고 뱀이랑 벌레들은 신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여름철 골프장에서 조심해야 할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조심하세요. 육상, 지하, 수중, 나무, 바다 등 다양한 장소에 적응해야 생활한다. 땡땡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는 30도 안팎이다. 따라서 온대에서 생활하는 땡땡은 추울 때 겨울잠을 자고 따뜻해지면 깨어나서 활동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여름철 골프장의 첫 번째 위험, 짐작가세요? 맞아요, 바로 요놈이에요. 러프에서만 나타날 것 같은 이놈은 티잉그라운드, 카트길, 그린, 해저드 주변 다 휘젓고 다녀요. 저도 실제로 카트길에서 또아리 틀고 정면 대결 신청하는 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뱀이 좋아하는 날씨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는 러프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특히나 뱀이 러프에 있을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러프가 긴 경우에는 뱀이 묻혀있기 때문에 살짝 흔들리는 풀의 미동으로 확인해야 되고, 또 뱀의 색깔이 풀색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짧은 러프라도 이게 뱀인지 풀인지 나뭇가지인지 자세히 안 보면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뱀 무섭잖아요. 그래도 진짜 나는 그 공을 찾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이언 채를 꼭 하나씩 들고 가세요. 채로 러프를 휘적휘적 거리면서 볼을 찾아야 돼요. 혹시나 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채로 뱀이 있는지 이렇게 휘적휘적 하면서 살피면서 다니는 효과랑 뱀한테 사람 간다, 얼른 도망가라 이렇게 신호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 아이언 채 꼭 들고 가세요. 여러분, 캐디의 소득에는 근무 중에 이런 위험 요소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런 위험 수당이 포함된 거라고요. 이건 보험가입도 안 되고 어떤 걸로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뱀한테 피해 보상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골프장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라서 골프장한테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볼을 풀로 보낸 손님한테 책임지라고 하기도 뭐한 진짜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위험한 지역은 피해야 돼요. 안, 전, 제, 일. 그럼 혹시나 뱀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인 건 한국에 분포하는 뱀들은 사나운 녀석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으면 공격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해요. 일단 진정하고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 그때 뛰라고 하네요. 혹시나 그럼 뱀한테 공격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뱀의 공격 범위 밖으로 이동을 하고 동반자들한테 이 상황을 알려서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뱀한테 물린 후 움직이면 독의 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진정을 유지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물린 부위를 심장 아래로 유지하면서 몸을 고정해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갈 정도의 느슨함을 유지하면서 탄력 붕대 또는 옷으로 물린 부위에서 심장 방향으로 5에서 10cm 정도 위를 묶어줍니다. 손으로 물린 부위에 얼음을 대거나 입으로 빨아 독을 빼내거나 너무 강하게 압박해서 묶어버리면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 소리는 진짜 듣기만 해도 위협적인데요. 골프장의 두 번째 위험. 바로 이 소리의 주인공은 3년 전 제가 캐디로 다른 골프장에서 일할 때 여름이었는데요. 파3에서 손님께 서브하고 클럽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장갑을 끼고 있었거든요. 장갑 낀 왼손 손목 위로 이놈이 소리도 없이 앉더니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진짜 바로 엉덩이 잠깐 흔들대다가 침을 딱 싸버렸어요.
얼마 안 지나서 손목도 많이 붓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경기과에 연락해서 나 병원 가야 되니까 캐디 체인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솔직히 내가 벌에 물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손님들이 라운딩 하다가 벌에 물릴 경우는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길래 인터넷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봤었던 게 얼음찜질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응급처치법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아무튼 저는 얼음 찜질하면서 급히 캐디 체인을 하고 바로 응급실로 갔는데요. 응급실에서 비싼 돈 냈는데 딱히 응급처치할 것도 없이 엄청 금방 집에 다시 귀가했었던 기억이 나요. 부어있던 손목은 다음날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 심적 부담 때문에 왠지 호흡곤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놈한테 쏘인 적이 처음이라서 혹시 모를 후유증이 있을까봐 며칠은 조금 겁에 질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놈의 정체는? 다들 아시겠죠? 벌이에요. 얘네는 딱히 정해진 장소 없이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어렵지만 몇 가지 예방 방법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 밝은 색이나 화려한 무늬의 옷은 피할 것. 두 번째, 향기 나는 로션이나 샴푸는 사용하지 말 것. 세 번째, 달콤한 음식이나 음료 섭취 시 조심할 것. 얘네가 달콤한 냄새를 맡고 날아올 수 있대요. 그러면 혹시나 물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부에 벌침이 막혀 있으면 이걸 손톱이나 신용카드로 피부랑 평행하게 긁어내서 침을 빼내고요. 그곳을 비누랑 물로 씻으라고 하네요. 그리고 쏘인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해서 독소가 심장까지 퍼지는 속도를 늦추는 게 좋대요. 여름에는 이런 위험 요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라운딩을 한다면 더 아름다운 라운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종종 캐디피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위험한 지역으로 발령나거나 위험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회사나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위험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디 또한 손님들 4명 봐주는 업무 외에도 이렇게 야외에서 활동하면서 노출되는 위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산도 타고 풀도 타면서 몸의 모든 관절들을 많이 쓰는 것과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 그것 외에도 여기 설명하지 않은 부분, 많은 부분이 있어요. 캐디피는 이런 위험수당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화 시급보다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적어도 사무실 안에서는 벌이나 뱀에 물릴 확률은 0%니까요. 캐디피가 높다, 캐디가 하는 일 없다.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 것.